여러분,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한국의 한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직원은 겨우 몇백 명, 아직 제대로 된 흑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타가 찾아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진 바로 그 메타 말입니다. 제시한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회사를 판다면 직원 한 사람당 수십억 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이라면 바로 사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는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안 팝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적자를 내는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 창업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훨씬 더 거대한 목표였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트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의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한국 기업의 첫 번째 반란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엔비디아가 뭐길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 AI가 대답을 내놓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번역을 할 때도, 코드를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계산을 실제로 처리하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의 거의 전부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엔비디아, 메타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 아마존도 엔비디아예요. 전 세계 AI 산업 자체가 사실상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은 약 90%. 쉽게 말하면 전 세계 AI 기업 10곳 중 9곳은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격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를 만들려면 이런 칩이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칩값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GPU 공급 부족이 심했을 때는 대기 기간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수조 원을 들고 와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냐면요. 영화 매드맥스에서 독재자가 물을 독점하니까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매달리잖아요. 지금 AI 세상에서 그 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 GPU입니다.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듯 AI 칩을 가진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엔비디아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완전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퓨리오사 AI의 CEO 백준호 대표는 원래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 공대에서 공부했고 이후 AMD에 들어갑니다. AMD가 어떤 회사입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 GPU 시장을 양분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죠. 다시 말해 백준호 대표는 단순히 AI 산업을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라 GPU라는 무기를 직접 설계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일을 합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경험한 거예요. 즉, 지금 AI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구조를 안에서부터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큰 부상을 당해 몇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라면 회복에만 집중했겠죠. 그런데 백준호 대표는 달랐습니다. 병실에서 AI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를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엔비디아 GPU는 사실 AI 전용 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게임용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칩이었어요. 화면에 총알이 날아가고 폭발이 터지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계산하기 위해 탄생한 칩이 바로 GPU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AI 계산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백준호 대표는 여기서 남들이 못 본 약점을 봤습니다. 게임용 GPU에는 AI에게 필요 없는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AI 업계는 스포츠카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돌아는 갑니다.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백준호 대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AI만을 위한 전용 칩을 만들면 엔비디아를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질문이 퓨리오사 AI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작은 택배 하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오토바이나 작은 승합차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AI 업계는 그 작은 짐 하나 보내겠다고 10톤짜리 대형 트럭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짐은 도착합니다. 문제는 연료비예요. 유지비가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백준호 대표 눈에 엔비디아 GPU가 딱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원래 게임용으로 설계된 거대한 GPU를 AI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기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GPU 한 장은 전력 소모가 수백 와트에 달합니다. 거의 가정용 에어컨 수준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GPU가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도시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혼자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단순한 칩 가격이 아니에요. 전기세입니다. 냉각 비용입니다. 발열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문제가 산업 전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백준호 대표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굳이 게임용 기능까지 다 들어간 거대한 GPU가 필요할까? AI 추론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칩을 만들면 훨씬 가볍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해 스포츠카 엔진 대신 전기 오토바이로 AI를 돌리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속도는 유지하면서 연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회사가 퓨리오사 AI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강한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보다 훨씬 적은 전기로 AI를 돌리는 칩. 그게 퓨리오사 AI가 처음부터 노린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백준호 대표는 단순히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의 반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부터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퓨리오사 AI. 이 이름은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여전사, 퓨리오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매드맥스 세계관에서 물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독재자가 물을 독점하니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했죠. 그런데 퓨리오사는 그 시스템 자체를 뒤집으려 합니다. 백준호 대표는 지금 AI 시장이 정확히 그 구조라고 본 겁니다. AI 시대의 물이 바로 엔비디아 GPU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를 돌릴 수 없고 엔비디아는 그 구조 위에서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는 그 독점을 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칩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워보이. 매드맥스에서 독재자를 위해 목숨 걸고 돌격하던 전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칩 이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레니게이드. 뜻이 뭐냐면 반역자입니다. 이름부터 엔비디아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감성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 이름은 철학이에요. 대부분 회사들은 언젠가 대기업에 인수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퓨리오사 AI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들은 엔비디아의 협력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질서 자체를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회사는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시대 이후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친 반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업계 전체가 퓨리오사 AI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사건이 터집니다. 퓨리오사 AI가 자사의 첫 번째 AI 칩 워보이를 들고 세계 최고 권위의 AI 반도체 성능 대회 MLPELP에 참가한 겁니다. 이 MLPELP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냐면요. 쉽게 말해 AI 반도체 업계의 올림픽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이고 스탠퍼드, 하버드 같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까지 모두 이 결과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말보다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광고를 잘해도 성능이 안 나오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 몇백 명 규모의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워보이가 엔비디아의 T사 GPU와 비교해서 가격 대비 성능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전력 효율입니다. 같은 AI 작업을 처리하는데 워보이가 소비하는 전력이 훨씬 적었던 거예요. 이 순간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에서 진짜 무서운 건 단순한 칩 가격이 아니거든요. 전기세예요. 발열이에요. 냉각 비용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보다 먼저 전력 확보 전쟁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이건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퓨리오사 AI의 전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엔비디아보다 무조건 더 강한 칩을 만들겠다고 덤빈 게 아니었어요. 정면 힘싸움은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같은 일을 훨씬 적은 전기로 처리한다.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업계는 퓨리오사 AI를 단순한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가장 위험한 변수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벤치마크 점수만 잘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100점 맞는 거랑 실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오류가 나거나 시스템이 멈추면 그 칩은 바로 퇴출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단 몇 분만 장애가 발생해도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씩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AI 칩을 도입할 때 성능보다 안정성을 더 무섭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퓨리오사 AI는 진짜 실전에 들어갑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워보이 칩이 실제로 투입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AI 서비스, 데이터 처리 시스템 뒤에서 퓨리오사 AI의 칩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몇 달 동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치명적인 오류도 없었고 대규모 장애도 없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퓨리오사 AI는 더 이상 벤치마크 잘 나오는 스타트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인프라를 돌릴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자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LG AI 연구원이 퓨리오사 AI 칩을 테스트했고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오픈AI와 사우디 아람코까지 퓨리오사 AI 기술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원 몇백 명짜리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는 세계 AI 산업의 레이더에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퓨리오사 AI는 한 단계 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워보이가 가능성을 증명한 1세대 칩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한 차세대 칩을 꺼내든 겁니다. 이름은 레니게이드, 뜻은 반역자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칩 안에 들어간 기술입니다. 레니게이드는 세계 최고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의 5나노 공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 HBM까지 탑재됐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 스타트업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술들을 한데 묶어 AI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벤처 회사의 실험 수준이 아니었어요. 업계 최상위 기술 스택 위에서 엔비디아와 싸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레니게이드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성능 자체보다 전력 효율이에요. 일부 테스트 결과를 보면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GPU와 비슷한 수준의 AI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엔비디아가 대형 에어컨이라면 퓨리오사 AI는 고효율 선풍기 같은 거예요. 시원한 건 비슷한데 전기요금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AI 데이터 센터 세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에서 결국 가장 무서운 비용은 칩 가격이 아니라 운영비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세, 냉각 비용, 발열 관리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 성능 경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적은 전기로 AI를 돌릴 수 있는가?
그 전쟁까지 동시에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퓨리오사 AI가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거대한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시대의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 레니게이드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AI 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반란의 무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퓨리오사 AI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메타가 움직인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가진 바로 그 메타 말입니다. 당시 메타는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GPU를 사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타가 직원 몇백 명 규모의 한국 스타트업 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퓨리오사 AI 인수 제안을 던집니다.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십니까? 당시 퓨리오사 AI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메타는 그 회사에 조단위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됐다면 직원들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평범한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엑시트가 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퓨리오사 AI는 메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업계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적자 회사가 왜 조단위 인수 제안을 거절하지?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준호 대표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회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 창업한 게 아니었습니다. 메타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조직의 한 부품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AI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순간부터 퓨리오사 AI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게 됩니다. 돈 벌고 엑시트하는 평범한 벤처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의 권력을 둘러싼 상징적인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퓨리오사 AI를 한국의 AI 칩 스타트업이 아니라 엔비디아 이후 시대를 노리는 반란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퓨리오사 AI가 이미 엔비디아를 거의 따라잡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적은 전기, 뛰어난 효율, 실제 데이터 센터 검증까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AI 산업은 단순히 칩 성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CUDA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쉽게 말하면 AI 세계의 공용 언어 같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 AI 개발자 수백만 명이 쿠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대학 연구실도 쿠다, 스타트업도 쿠다, 빅테크도 쿠다입니다. 논문도 쿠다 기준으로 나오고 AI 프레임워크도 쿠다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판 게 아니에요. AI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자기 언어 위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GPU가 아니라 쿠다다. 아무리 새로운 AI 칩이 성능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시 수정해야 한다면 기업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준호 대표도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퓨리오사 AI의 가장 큰 적은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개발자들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비유하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영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한국어가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부터 언어를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세상이 하루아침에 움직이지는 않겠죠. 결국 AI 반도체 시장의 진짜 전쟁은 성능 싸움이 아니라 생태계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쿠다의 벽이 지금까지 수많은 AI 칩 스타트업들을 무너뜨린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퓨리오사 AI가 앞으로 넘어야 할 진짜 상대는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온 거대한 AI 제국 전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봤어요.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 기술 격차가 10년은 난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사람들은 한국차를 싸구려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톱티어 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죠. BTS도 똑같습니다. 작은 한국 기획사에서 나온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1위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술 산업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어요.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 기존 자동차 업계는 절대 못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장난감들이 산업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퓨리오사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엔비디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제국은 항상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혁신은 언제나 작은 반란에서 시작됐어요. 특히 백준호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K 콘텐츠가 할리우드를 이긴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다. 반도체 설계도 결국 지적 자산의 싸움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성 마케팅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누가 더 큰 공장을 가졌느냐보다 누가 더 효율적인 구조와 더 뛰어난 설계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퓨리오사 AI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퓨리오사 AI가 정말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도전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의 기준이 되었고 쿠다라는 거대한 생태계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년 동안 AI 시장을 계속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절대 안 바뀐다라고 믿을 때였습니다. 노키아도 그랬고, 코닥도 그랬고, 블랙베리도 그랬어요.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도 결국 새로운 흐름 앞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AI 반도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원 몇백 명밖에 없는 한국 스타트업 하나가 시가총액 수천조 원짜리 엔비디아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순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술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 바뀌어 왔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비웃음 받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리오사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절대 못 이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역사상 모든 혁신은 처음엔 다 불가능해 보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퓨리오사 AI는 정말 엔비디아 시대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또 하나의 도전자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 AI 산업의 권력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